야, 너 같은 애가 솔로인 게 이해가 안 된다. 진짜 괜찮은데. 여러분, 지금 저 말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짜증나. 써니힐이 솔로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려고 만인의 연인으로 컴백했습니다. 써니힐의 만인의 연인. 헉, 아직 안 들어보셨다고요? 가사가 아주 대박인데. 솔로 천국 카프지오. 솔로 천국 카프지오. 솔로 천국 카프지오. 사랑의 느낌이 다가올 때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정의롭지 못한 소식을 들었을 때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고. 그건 아마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만 해당되겠죠. 하지만 정말 좋은 흔들림은 가슴에 남아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그 흔들림이 다가올 때 흔들립시다. 원아웃 타임 출발합니다. 네, 어나더 타임. 오늘 금요일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김일송의 어나더 스테이지가 있는 시간이죠. 한 주가 훌렁훌렁 가는 것 같아요. 네, 한 주 어떠셨어요? 뭐 덥고 또 심란하고 진실이 밝혀질 만하면 누군가 두꺼운 비계살처럼 덮어버리고 그 비계살이 본살보다 훨씬 더 비싼 것처럼 행세하고 저는 돼지고기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놈들아! 예. 아무튼 금요일 그래도 세상은 사라지는 거고 또 계속해서 뭐 안 좋은 기분만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또 주말은 주말대로 즐기면서 진실은 진실대로 간직하고 또 진실대로 주장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즐거운 주말 보내시라고 오늘도 좋은 공연 소식을 갖고 오신 분 잠시 후에 모셔보겠습니다. 네, 김일성 씨. 안녕하세요. 네. 예.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아. 저요? 머리를 못 잘랐더니 점점 머리가 자연스러워지나 봐요. 그리고 지난주 혼자서 그 댓글을 달고 예. 나서 예. 국민 TV에서 스타가 됐어. 어떤 방식의 스타일까요? 많은 댓글화? 여기 국민 TV에 종사하시는 예. 아나운서 및 기자분께서 예.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예. 그게 이제 먼저 말씀 주셨잖아요. 아니 저는 반신반의 아니 그냥 반은 농담으로 예. 야, 금요일 녹음이니까 너가 댓글 달아 이랬는데 진짜로 예. 댓글을 일일이 다 달아주셨어. 그게 이제 처음엔 그게 원래 그 김희주 신공이거든요. 그러신가요? 예, 김희주 아나운서 신공인데. 예. 그래서 저 그거 보고 혹시나 뭐 일성 씨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진짜로 다 달았어. 그게 이제 달다 보니까 예. 잔재미도 좀 있었어요? 재미도 있고 이렇게 어떤 분께는 달고 어떤 분께 안 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달았죠. 예, 야. 다 달게 됐습니다. 야, 멋진 매력을 갖고 있어요. 아닙니다. 섬세하시고. 예. 예. 잘 지내셨어요? 예, 덕분에 공연도 많이 보시고? 공연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봐야 되는데 이제부터 열심히 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예. 먼저 짧은 단신을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짧은 단신으로 먼저 두 편 공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연극 14인의 체홉이라는 작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안티고네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에서 박정자 씨가 티레시아스라는 그 예언자, 선지자 역할을 맡아서 굉장히 명연기를 보여주셨는데 박정자 씨가 출연하는 연극 14인의 체홉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작품은 사실 14인의 체홉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14인의 체홉인가? 왜 14인의 체홉이에요? 예, 배우가 14명이 출연한다라고 해서 14인의 체홉입니다. 체홉이 14명이에요? 14명의 배우가 체홉의 작품을 공연을 하는데요. 한 공연이 아니라 5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체홉 같으면은 세자매라거나 벚꽃동산으로 유명한 그런 작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의 장편 말고 단편 5편을 한꺼번에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 백조의 노래, 곰, 청혼, 담배의 해롬에 관해. 이거는 조금 유념할 수가 있네요. 예. 네?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불행. 이렇게 5편인데요. 네? 예. 그 중에 그 백조의 노래라는 작품에 박정자 선생이 이제 출연을 하는데, 예. 이 작품 조금, 의미 있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작품 자체가, 예. 69된 노 여배우가, 50년 동안 무대에 선 노 여배우가, 네. 인생의 어떤 회한을 이야기하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박정자 선생 올해로, 작년에 이제 연극 인생 50주년이었어요. 야, 작품이랑 딱 많이 맞는 거죠. 예. 흡사하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작품 속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관객을 믿지 않는다. 근데 박정자 선생이 이걸 꽤 많이 공감하신대요. 왜 안 믿느냐 하면은, 이제 공연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감동도 받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네. 막상 이제 공연이 끝나고 극장 밖으로 나가면은 언제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던 사람들이냐 싶게 조금 이제 있거나 그 감흥이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취하지 말자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예, 그래서 나는 관객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원래 그건 텍스트에 있는 대사죠? 예, 맞아요. 그럼 네. 텍스트에 근데 있는 공감한다라는 뜻이죠? 예, 많이 네. 공감하신다고. 예, 아마 배우분들 그 목소리 걸쭉하신 목소리 무슨 그 화장품 광고였나? 헤레나 루빈스타인. 그 목소리 맞아요. 하나로 예. 그냥 예. 꽤 유명해지셨죠, 예, 그걸로. 예. 아무튼 이 공연 5편의 작품 한꺼번에 올리는데요. 오경택 연출이라고 하는 한 연출가가 5작품을 다 연출을 해서 그것도 재밌겠다. 또 새로울 것 같습니다. 예. 이 작품 7월 7일까지 서울 한남동에 있는 프로젝트 박스 시야에서 공연이 되고요. 한남동이요? 예, 한남동이요. 예. 오. 저도 새로 생긴 그런 극장인 것 같아요. 지역이 이제 대학로에만 몰려 있는데 한남동 그러면은 좀 특이하네요. 예, 이 공연장 자체는 이렇게 조금 프로젝트 형식의 공연을 많이 올리려고 생긴 것 같고요. 예. 다음 14인의 체홉. 예, 14인의 체홉입니다. 그리고 네. 다음으로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서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연극 품바. 품바. 예, 시리즈 몇이에요? 시리즈는 모르겠고 이번에는 품바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오릅니다. 예, 이 작품이 1981년도에 초연됐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32년 된 작품이죠. 그렇죠. 많은 명배우들이 또 맞아요. 예. 네. 그 처음에 1대 그 품바로 정규소 씨. 정규수 선배. 예, 네. 그 장진 감독님 작품에 많이 나오시는데. 예. 훈훈한 아저씨로. 그쵸. 훈훈한 아저씨로 많이 나오시고요. 또 그 이후로 정승호, 최종원, 박철민, 그리고 박혜미 씨가 예. 또 이렇게 품바에. 여자 품바로 여자 했었죠. 품바로. 예. 박동과 선배라고도 또 한 분 있었어요. 예. 예. 그분 성함을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박혜민 씨는 재밌는 게 이 작품 하면서 지금 남편분 만나셨대요. 예, 이거 할 때 남편분이 와서 공연을 보다가 반해가지고 그렇게 인연에 이르게 됐는데요. 예. 근데 그 굉장히 32년 동안 공연이 되면서 여러 가지 버전의 품바가 공연이 됐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오리지널로 다시 오르고요. 예. 오리지널이라 하면 그 배우는 1981년도에 올라왔던 그 작품으로 올라가고요. 예. 이번에 배우는 김래아 씨라고 예. 살인의 추억에서 그 조형사 맡았던 분 아시죠? 아주 악질 형사. 예. 그러니까 다리 다치고 다리 못에 다치고. 찔려갖고 예, 맞아요. 예. 불상사 일어났던. 맞습니다. 예. 그 김래아 씨를 비롯해서 박호산, 장용철, 김한근 씨가 이제 출연을 하는데요. 예. 4명에서 서로 다른 재미의 그런 작품을 보여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바. 예. 14인의 체홉. 예. 두 작품. 공연장은 어디예요? 제가 이거 끝나기 전에 꼭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저 근데 혹시 못 들으시면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예. 제가 매번 이거 알려드린다고 해놓고 예. 깜빡해서 오늘 꼭 알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 메인 게스트들을 소개를 해주셔야죠. 예, 오늘의 주인공은 그와 그녀의 옷장이라고 7월 2일부터 시작되는 공연인데요. 세실 극장이요. 예, 여기에 연출을 맡은 오세혁 작가와 이 공연을 만드는 그 극단 걸판의 대표인 최연미
대표. 최현미 대표님. 예, 이렇게 두 분 거물들 모셨습니다. 두 분이 나서셨구나. 예. 배우분들보다는. 예.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와 그녀의 옷장. 예. 예. 먼저 한 분씩 인사를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와 그녀의 옷장에서 작가, 연출, 그리고 배우로도 참여를 하고 있는 오세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씩씩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예, 방년 33입니다. 33. 네. 그래도 되게 어려 보이세요. 늘 어려 보이는 것 같고, 저는 다 형 같아요, 저는. 누굴 봐도. 예. 예. 그리고 또, 최현미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로운 천하극단의 현재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와 그녀의 옷장에서 배우로 출연하고 있는 최현미라고 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배우로도 활동을 하시는구나. 네, 배우고요. 예. 네, 대표는 그냥 저희가 돌아가면서 같이 하는 거죠. 저희가 단원이 적어서 돌아가면서 대표도 하고 배우도 하고 작가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아까 극단 이름이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입니다. 천하극단 걸판? 네. 걸죠. 이거 뭐 나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렇네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작품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예, 이 작품 2009년에 썼나요, 처음에? 예. 2011년에 밀양연극제 젊은 연출가전에서 대상과 연출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그와 그녀의 옷장, 아마 아실 거예요. 기룡전자 사태라고, 기룡전자의 노동자 분들이 1895일 동안 이제 투쟁을 하셔서 네. 결국 복직이 되셨는데요. 그때 일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쓴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모티브는 여성 조합원들이 매번 이제 투쟁을 하다 보면은 조끼를 입잖아요, 많이들. 근데 거기서 보고 저분들도 굉장히 예쁘게 보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텐데라고 해서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내용은 곧 쓰신 작가분이 설명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예. 이렇게 미루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걸판이 마당극단인데요. 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연극을 평소에 못 보시는 분들인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좀 해고가 당하시거나 좀 안 좋은 일을 당하셔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계신 분들 앞에서 주로 연극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죠. 찾아가는 서비스군요. 네네네.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주로 그분들이 입고 계신 이제 옷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한 게 있어요. 옷. 예, 뭐냐면 그분들이 일하시는 작업복이라던가 예. 아니면 해고를 당하셔가지고 농성을 하시면서 입고 다니는 이 조끼라던가 아니면 그 반대편에 계시는 어떤 이제 용역 이런 분들의 어떤 가죽 잠바 같은 것에 좀 그런 거에 좀 많이 인상 깊게 좀 보게 되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기lum전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연을 갔었는데 제가 가장 좀 가슴이 아팠던 거는 되게 여성분들이시기 때문에 되게 이쁜 옷을 입고 싶었을 텐데 왜 1000일이 넘도록 계속 그런 조끼를 입고 다니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도 빨리 해결이 돼서 뭐 이쁜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이제 애인하고 뭐 딸기밭도 놀러 가고 막 놀러 다니고 싶고 이런데 이 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가끔 이 조끼가 되게 원망스럽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이 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되게 따뜻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이 조끼가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럼 이분들의 옷을 핵심 소재로 해가지고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작업복, 무슨 조끼, 아니면 뭐 가죽 잠바 이런 것들 어떤 옷들에 대해서 옴니버스로 이제 3편을 이렇게 공연을 좀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그렇군요. 옴니버스 3편이라고 하면은 어떤 스토리죠? 네, 이제. 이거 3번이나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능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 장은 아버지의 이야기. 예.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입었던 청카바 한 벌이 옷장 구석에서 발견이 돼요. 아버지는 자,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네, 아버지 살아 계신데,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경비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친구와 함께 경비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한 명은 잘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정리해고? 정리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비복 하나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친구랑 막 싸우고는 집에 돌아왔는데, 부인은, 잔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잘리면 어떻게 되냐. 이래서, 집, 옷장에 있는
작업복들을 다 집어 던지면서 화를 내고 근데 그 틈에 있었던 청카바 한 벌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그 청카바를 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호기롭게 지냈었는데 그 경비복과 다퉜던 그 절친한 친구와도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었는데 그때는 내가 정의감에 불타고 의리가 넘쳤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둘이 파업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가고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엄마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아버지, 어머니. 왜 그 남편한테 작업복들을 던지면서 경비복을 지키라고 그렇게 악착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연결되네요. 예, 그렇게 연결되는 옴니버스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한 가족의 각자의 옷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빠의 옷장, 엄마의 옷장, 아들의 옷장. 네. 가장 중요한 말씀 안 드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아들의 옷장. 네, 이 아들의 옷장에서 그 기륭전자의 그 조끼 이야기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첫 출근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용역회사였던 거죠. 반전.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요즘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렇게 다 검색을 하면은 알 수 있잖아요. 하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게 엄마한테 들키게 되고 이제 엄청 맞고 어느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투쟁 사업장에 뭐라고 하죠? 네, 그 집회 촛불문화제에 함께 참가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기선 300일이 넘게 싸우고 있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300일 넘게 싸우고 있는 그 사랑전자 분회장을 보고 한눈에 반해요. 사랑전자. 예, 그 비정규직 조끼를 입고 너무 아름답게 싸우고 있는 이 여자한테 반해서 이제 둘의 애틋한 사랑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3장에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네. 단순히 예를 들어서 시사적인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 대 인간의 이 관계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군요. 네, 그렇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의 재밌겠다. 옷들. 네. 그 사실 아까 마당극단이라고 했잖아요. 마당극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메시지가 강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올드하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세혁 작가가 뭐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인생의 롤모델도 채플린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조금 재미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작가라서 그 작품을 쓸 때도 그렇게 재미있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당극 형식이 저도 연극을 전공해서 조금 이제 그쪽에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고 지금도 발을 담고 있는 편인데요. 굉장히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마당극은. 네. 굳이 이 프로소니엄이나 이렇게 사진 트랙자라 그러죠. 네. 거기에다가 세트 이렇게 탁 고정시켜 놓고 시간 공간 가둬놓고 하는 것보다 마당극은 뭐 이렇게 옷만 싹 그 자리에 보는 데서 바꿔 입어도 사람 바뀌거나 그렇죠, 또 시간도 바뀌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형식들은 오픈돼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얘기 화두를 꺼냈으니까 음악을 듣고 와서 또 계속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어, 2005년 8월 24일 전면 파업. 왜 파업을 했었죠, 그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이 있고요. 예. 사실 부당 해고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얘기를 하면은 그냥 바로 문자로 해가지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집에 애들이 좀 아파가지고 늦게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러니까 되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고, 그런 해고 사실을 사실 문자로 그냥 통보해가지고, 뭐 내일부터 나오지 말 것. 또 이런 부분, 어처구니 없는 이제 사건들이 많았고, 그거에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열심히 싸우신 거고,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노조를 인정해주고,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 또 이런 어떤 이제 의견들을 내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비정규직 같은 경우 너무 그런 부당한 그 결과들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그런 부당한 것에 대한 거 좀 피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에서 투쟁이 시작됐다. 네. 예. 그리고 비정규직 투쟁 1895일 만에 2010년 11월 1일 기룡 분해와 회사는 정규직 복직에 합의를 했는데 네. 그 결과가 합의를 해놓고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사가 어떤 시설 갖추는 기간 동안 기다려달라.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와 그녀의 옷장 이제 공연을 많이 하러 다니고 예. 실제로 그 기간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시고 그렇죠. 좋은 일은 좋은 예, 일이었죠. 또 중간중간 저희들이 공연할 때 이제 오셨어요. 공연을 보러 오셔가지고 예. 선물도 주고 가시고 예. 막 이렇게 저희들은 잘 됐다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냥 이제 일개 극단이니까 예. 잘 됐다 정도만 알고 이제 다른 공연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게 되면 이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죠. 시간을 질질 끄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일종의 그 갑이하는 행태 자체가. 네. 기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좀 그런 일들이 되게 많다고 좀 들었어요. 그게 뭐 법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경영상의 이유가 예, 맞아요. 있으면 1년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고 또 추가로 연장 또 하는 거야. 와. 예. 그리고 2012년 5월께 회사는 국내에 생산 시설이 없다면서 예. 1년 추가 연장을 요청했고 또 1년 뒤 복직 협의 자리에서 회사는 들어와도 할 일이 없다라고 말했고 뭐 들어와 있는데 할 일이 없어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 2013년 올해 이제 예. 복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회사에는 들어갔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그들에게 일을 주지 않고 예 보통 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회사에서 고용은 했지만 일은 주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무노동 무임금 너네는 이번 달 월급이 없다. 4대 보험도 되지 않는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야? 예. 제가 생각하기로 그때 그분들이 복직하셨을 때 기간에 예. 모르겠어요. 무슨 월드컵인지 올림픽인지 뭐가 좀 에이펙인가? 예. 그게 열렸던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예. 전 사실 속으로 좀 혹시나 했던 게 있었어요. 혹시 뭐죠? 그러니까 그런 큰 것들이 국내에서 벌어지니까 예. 혹시 그걸 앞두고 이제 좀뭐 이런 것이 아니었는가? 회사 분위기를 좀 예. 훈훈하게 하는 척.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아무튼 이제 큰 것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슈가 될 거 아니에요. 저희 나라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혹시나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었는가 좀 싶었는데 예. 그건 그냥 뭐 제 생각이고 아무튼 좀 빨리 좀 진짜 어떻게든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최근의 재능교육 사태 이전에 1895일이 최장기 투쟁으로 네. 기록이 됐었는데요. 예. 재능교육이 그걸 넘어섰죠. 네. 재능교육은 또 그쪽도 연극 참여하셨다고요? 예, 이번에 그 대학로에서 이제 해화동 1번지라는 연극 동인분들이 계신데 지난번에 출연하신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한 3주 전에 예. 방송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예. 연출가 5분 나와셨던 예. 아무튼 그분들이 활동하는 극장이 바로 재능교육 본사 바로 앞에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거기 지나갈 때마다 재능교육 분들이 농성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사실 그분들도 그냥 연극을 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마음에 걸리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들 얘기를 가지고 단막극 페스티벌을 열자. 근데 제작비가 없으니까 이제 거의 다 공짜로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한번 모여달라 하니까 한 몇십 명이 모였어요. 네, 예. 몇십 명이 모이고 제작비도 순식간에 1,000만 원이 넘어버리고 막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한 열흘 정도 이제 단막극 페스티벌 열었고 다행히도 관객분들이 거의 꽉꽉 차주셔가지고 근데 또 이제 공연이 올라가는 그 기간에 또 그 맞은편 건물에 있는 그 교회 종탑 위에 예. 또 그분들이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기간 동안 되게 좋기도 하면서 가슴도 아프고 좀 뭐 그런 뭐 기간이었습니다. 이야. 근데 뭐 제가 뭐 나이 이런 거 따지는 건 아닌데 젊으신데도 굉장히 용감하십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뭐 의식이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마당극 공연을 봤어요. 예. 근데 그 유명하신 박철민 선배님이 예. 나오시는 대한민국 김철식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의미가 있는 얘기를 막 너무 재밌게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저런 건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마당극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분들 얘기를 하는 거지. 저도 사실 좀 겁이 많고 좀 보통 사람이고 이렇게 뭐 막 의식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들 그래요. 다들 뭐 정의를 주장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똑같은 그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인내하면서 해내는 거지. 진짜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갑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구라의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우린 너무 뻔히 보이는 진실이라는 허약한 창을 들고 다니잖아. 진실이 강하지가 않아, 이 시대에. 죄송합니다. 자꾸 기운 빠지게 해갖고. 예. 하지만 또 이렇게 연극 무대나 또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건 더 힘이 되고 그래요. 네, 그건 그렇죠. 예. 요새 로맨틱 코미디가 대학로를 주름잡고 있는데, 예? 몇 회나 몇 년, 몇만 명, 장기 공연 막 이런데, 이런 공연하면서 좀 쓸쓸하기도 하겠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사실 쓸쓸한 부분들은 오히려 같이 연극을 하는 관계자분들에서 오는 쓸쓸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나 그런 얘기를 가지고 연극을 계속 할 거냐. 좀 더 작품성이 있고 더 고전을 하던가 아니면 더 깊어지든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동의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걸 좀 더 인정해주지 하는 약간 그런 데서 오는 외로움이 있는데. 근데 반면에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은 관객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고 또 관객분들도 또 연극 관객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시는 어떤 무슨 다양한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예. 작년에 그와 그녀의 옷장 했을 때는 본의 아니게 이제 경향신문하고 조선일보에 광고가 동시에 실렸거든요. 광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재밌어. 기사가. 예. 조선일보 기자분이 이제 그냥 보러 오신 거예요. 예. 얘기 안 하고 보러 오신 다음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인식은 잘 알겠지만 정말 꼭 소개를 하고 싶다. 예. 그래갖고 그러면은 하십시오 했는데 정말 이게 힘이 세구나 느낀 게 기사가 아침에 나가자마자 그날 아침부터 어르신들한테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뭐라고요? 그거 어딜 가면 볼 수 있냐고. 오. 그래서 그날 조선일보 본 분들이야. 예, 어르신들이. 예. 그래서 그날부터는 객석에 젊은 관객분들 절반, 부부 동반으로 오는 어르신들 절반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되게 재밌는 광경이 연출됐는데 아무튼 저희들의 좋은 거는 이제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거기에 있으면 좋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제가 그렇게 자주 표현하는데 아이돌의 그 스케줄을 소화하는 극단입니다. 그래요? 예. 찾아가는 서비스 때문에 그래요? 1년에 네. 거의 절반 이상, 180일 이상을 공연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도 아주 전국 각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야, 재밌다. 우리 청도에 극장을 차린 전유성 선배가 배달통처럼 찾아가는 개그 콘서트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 예, 주문하시면은 20인 이상 주문하시면 한 명당 5,000원 짜장면 값으로 이렇게 공연 다니신다 그러는데 이거 또 찾아가는 극단이 또 있었네요. 네. 예,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 네. 걸판은 무슨 걸판이에요? 호걸걸판이에요? 네, 걸판은 여자판이에요?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에 어떤 분은 진짜 걸자를 써가지고 영어를 GIRL, PAN 이렇게 써서 소녀시대야 걸판이면.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기재를 하신 적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걸판지게 놀아보세요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안 들어보셨나요? 살판이다 이런 말도 하고 예, 걸판지게 논다. 이런. 걸쭉하게 네, 그렇죠. 걸지게, 걸판지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친하게 거기서 놀자 이런 거거든요. 예. 다 털어놓고 놀자 이런 건데요. 거기서 일단은 시작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따왔는데 나중에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는 걸 저희가 찾아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구슬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군물들을 작은 밥상에다가 차려가지고 일부러 길가에 내놓는데요. 그러면 지나가는 거린이나 배고픈 사람들 와서 그거 먹는다는 거죠. 그 밥상을 걸판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또 거린할 때 걸자를 쓰는구나. 네,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말이 있는 걸 또 보고 우리 이 기치로 가면 더 좋겠다. 했죠.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생각한 게 아니라 이름을 한 50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하나하나씩 지어갔거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마지막에 남은 게 걸판인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정말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글자씩 따면 제 이름이랑 비슷해요.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 아니요. 정천걸. 나랑 뭐가 되는 것 같아. 홍보대사 하시면 어떨까요? 홍보대사. 홍보대사 좋고요. 좋네요. 혹시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제가 오디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영광입니다. 재밌다. 이 걸자가 자주 안 쓰이니까요. 네. 자, 연역을 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극단에. 정천걸 극단에. 네. 저희는 2005년 3월에 창단이 됐고요. 그 당시에 이제 5명이서 같이 창단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5명이라 하면?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오세혁 작가하고 저하고 그리고 또 계속 한 7년간 계속 대표를 하셨던 또 선배님이랑 해가지고 저희가 5분은 어떤 연고가 있어요? 네, 연고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같은 대학교에 같은 동아리 출신입니다. 풍물패 네. 출신인데 어디요? 한양대 안산 캠퍼스인데요. 예. 거기에 있는 이제 한우리라는 풍물패인데 사실은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1학년 때 선배들이 막 술 잘 사주고 이러니까 잔디밭에 술 사주고 막 장구치고 노래하고 하니까 되게 멋있어가지고 예. 그냥 막 기분 좋아서 들어간다고 하고 이제 그래서 거의 수업을 안 들어가고 이제 그 지하 동아리방에서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선배들이 마당극도 보여주고 이제 하니까 너무 재밌고 해가지고 이러다가 그냥 우리가 그냥 만들어버리자 싶어가지고 5명이 이제 모여서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지금 몇 작품 정도를 해왔나요? 작품 수가 저희가 첨단 작품이 잘 안 떠올라. 버퍼링. 아니 2005년에 저희가 그 혹시 메이데이 전야제에서 첫 공연을 했었습니다. 메이데이 전야제? 예. 예, 노동절 예. 오. 네. 그럼 그 혹시 사뿐이 지뢰 밟고 가시옵소서인가요? 그게 아니고 제목이 예. 이제 신자유를 쏟아라는 작품이었는데 예. 이것도 이제 그 문화재를 담당하신 선배님께서 예. 니네가 만들었으니까 한번 해볼래? 라고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겠습니다 하고서 일주일 동안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메이데이 때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니까 그럼 뭐 자본가들도 집회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장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집회를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니라 뭐 이윤을 위한 행진곡 뭐 좋다. 재밌다. 자본도 부동산도 네. 비자금도 남김없이 뭐 하고 자본의회 뭐 하고 지금도 뭐 베트남을 떠돌고 계시는 뭐 김우중 회장님을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때 예. 뭐 하고서 뭐 막 자본 구호도 외치고 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게 좀 약간 속된 말로 대박이 나가지고 예. 끝나고 내려오니까 각 지역에 있는 이제 문화 담당자분들이 예. 명함 좀 달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한 게 야. 첫 시작입니다. 창단 첫해 극단의 칼라가 정해졌네요. 네네. 네, 그래서 많이 찾아가게 되고 네. 여기저기 이제 싸움이 있는 곳에 많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됐었죠. 네. 저 팀은 되게 심각한 얘기를 되게 웃기게 하는구나로 그때 인상이 좀 깊어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객지 생활을 좀 많이 하겠어요. 거의 1년에 뭐 거의 한 200일 이상은 그냥 객지 생활을 뭐 한다고 봐야죠. 한 장소당 며칠이 있는 데도 있고 뭐 한 달 이런 데도 있나요? 아니요, 사실 그렇게 장기로 움직이진 않고요. 네. 거의 매일매일 지역을 바꿔가면서 돌아다닌 적도 있어요. 네. 네, 보통은 하루 그냥 한 번의 행사에 하나의 공연을 가서 공연을 하고 돌아오는 걸 돌아오고. 네, 그래서 길거리에서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많고요. 네. 한때는 저희가 돈이 없었을 때는 지금은 차가 이제 스타렉스가 있는데 그때 마티즈였거든요. 예. 마티즈 한 대에 5명이 타고 의상 소품을 싣고 왔다 갔다 하면 정말 그 문 옆에 이걸 껴놔야 되니까 내릴 수도 없어요. 근데 예. 어느 날은 하루에 공연이 3번 있었는데 예. 강원도 원주에서 아침에 공연이 있었고 네. 또 충청도에 그 청주에서 공연이 있었고 예. 마지막에 전라도 광주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시간을 하루에 어떻게 그렇게 하지? 오전부터 공연하나? 아침 오후 저녁이었어요. 예. 그게 무슨 아무튼 어떤 행사가 겹쳐가지고 그쵸, 예. 어떤 노동자 대회 그런 행사였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정말 그때 소나기가 내릴 때인데 예. 너무 무섭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마티즈가 너무 작으니까 막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정말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하니까 그랬던 기억도 있고. 왜 아이돌 스케줄이라 그랬는지 그죠, 이제 예. 이해가 되네요. 전국 방방곡곡을 정말로, 예. 네. 요즘에는 뭐 열심히? 서울에서 공연했다가 뭐 부산 내려갔다가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공연했다가 예. 예.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공연하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다양하게 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팀을 만들어요? 아니면 저희 한 팀이 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의 장기적인 목표가 단원이 한 10명이 넘어가면 한 5명씩 묶어가지고 한 명은 좀 위쪽을 돌고 한 명은 아래쪽을 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이들 들어오는데 이제 들어온 만큼 또 많이 나가요. 그래가지고 항상 7명, 8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저희 한 팀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레파토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레파토리는 어떤 작품입니까? 다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근데 가장 저희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인지된 작품은 예. 제목이 이연사 외칩니다라는 작품이었는데 연사 외칩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집회나 문화제에서 되게 공연들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그렇죠. 시스템이 열악하잖아요. 예. 그냥 마이크 2대밖에 없고. 예. 근데 무슨 연극 공연을 하려면 뭐 이런 와이어리스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뭐 시스템이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시스템이 없는데 공연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문득 이제 그 집회에서 나와서 연설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사실 연설들이 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좀 약간 재미가 좀 없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경우가 다반사죠. 연설을 좀 공연으로 해볼까 연설극을 만들어 볼까 해서 뭐냐면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담으로 연설하고 네. 또 그 당시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좀 아니 그 개그감이 좀 굉장히 네. 많으신 것 같은데. 찰리 채플린이요. 찰리 채플린. 예. 차베스 동생이 나와서 이상한 남미 언어로 막 하고 뭐 노래도 네. 부르고 이런 것도 했었고 네. 아니면 여기저기 그 여의도 청와대 앞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트로트도 부르고 여고생들이 나와가지고 뭐 춤도 추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캐릭터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예. 그게 완전히 대박이 터져서 거의 1년에 한 100번을 그걸로 공연하고 다녔었죠. 아, 이 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딱 났어요. 중고등학교 때 네. 그 뭐 축제나 그 꽁트를 준비하는 예, 학생들이 예. 있잖아요. 네.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느꼈던 준비하는 기분 좋음과 반응에 대한 기분 좋음 그리고 또 그때 소재들은 유치하지만 굉장히 그 공연이 화려하게 끝나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아, 그렇죠. 근데 좀 성숙해지고 나서는 그 세련미를 찾느라고 맞아요. 그때 가졌던 좋은 마음들은 다 제껴놓고 엄한 남의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들 추구하다 보면 엉망이 돼버리는 이런 게 지금 경우들이, 생각이 났어요. 예, 그래서 예. 중고등학교 때 막 축제 때 나가갖고 뭐 성대모사도 하고 뭐 어떤 뭐 코스염 하나만 그리고 나가서 다른 사람으로 변장한 이 모습 같은 순수함이 좀 느껴지고 있어요. 멋진데요? 예. 예전에 그 로저 코만이라는 감독님께서 예.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 제한된 조건에서 상상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그때가 배우가 3명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긴 하는데 그 3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늦게 갈아입고 나오고 뭐 그러다 보면 막 애드립으로 아유 참 죄송합니다. 단원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라든가 예. 예. 오늘따라 빨리 갈아입으셨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대놓고 너무 그냥 재밌다. 예. 대놓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시고 저희들도 더 재밌고 예.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코미디가 갖고 있는 힘 중에서 그런 거거든요. 예. 뻔히 눈치챘는데도 이렇게 쌩깐다 그러나? 그쵸, 예. 어. 또, 그 연극이라는 게 약속의 예술이라서 내가 여기 점 하나 붙여서 나 딴 사람이다 하면 그냥 딴 사람인 거잖아요. 예, 이게 맞아요, 드라마가 맞아요. 아니니까. 예. 예. 그래서 이 그 인물 변화 말고 이야기 스토리 자체도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 이 저희 오늘 소개하고 있는 그와 그녀의 옷장이었던가요? 거기 그런 장면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급 의식화가 되는 갑자기 나쁜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뭐 뮤지컬도 보면 갑자기 5분 만에 사랑에 빠지잖아요. 갑자기 네. 그쵸. 노래로 시작하면 그냥 빠지잖아요. 근데 예. 연극에서 아까 나왔던 아들이 공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그 여자를 따라서 막 집회에 참가하다 보니까 다음 집회도 막 참가하고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구호도 세게 외치고 근데 그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니까 막 뿅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투쟁국장이 구호를 한번 외쳐봐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상태를 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 주인공이 막 엄청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5분 만에 노동자 의식이 급성장을 하였구나. 역시 이 연극은 진도가 빨라 이런 식으로. 야, 재밌는데. 네. 재밌어요. 네. 이게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잠깐 음악을 듣고 와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If you were mine, I'd never let you leave me. If you were mine, I'd never let you go. 금요일 선창걸 어나더 타임 그리고 김일송의 어나더 스테이지 시간인데 오늘 참 재밌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뭐 매주 금요일은 그렇지만요. 예, 아주 더더욱 더 싱그럽고 예. 뭔가 이게 탄력 있고 예. 그런 느낌도 받아요.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에 우리 오경훈 오세혁. 오경규는 우리 엔지니어. 예. 오세혁 작가와 연출을 겸하고 계신 예. 오세혁 작가와 그다음에 최현미 대표 및 예. 배우. 연출도 네. 또 하고 있고, 네. 예. 대표 배우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 연기를 제일 잘합니다. 작품 그와 그녀의 옷장 예. 가지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시다 보면은 이게 참 지워지지 않는 오늘 오프닝처럼 이게 막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관객들도 만날 것 같고 그런데 만나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저희가 당진에 예. 여성 행사에 초청이 돼서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성 마당극을 막 하고
했는데 이제 대극장에서 저희 마당극을 대극장에 그 한 막 천석 되는데 사람들은 쭉 이렇게 흩어져서 앉아 있고 예. 저희는 무대에서 마당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예. 뭐 마이크 상태도 안 좋았고 저희끼리도 호흡도 잘 안 맞았고 대극장에 마당에서 있다가 대극장에 갔으니까 그리고 저희도 되게 아직 부족할 때고 그래서 끝나고는 이제 분장실에서 다 한숨 쉬면서 우리 오늘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막 서로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죠. 근데, 근데 갑자기 분장실에 정말 키 작고 마르시고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저기 이렇게 쭈뼛쭈뼛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이거 가면서 커피 사 먹으라고 10,000원짜리를 이렇게 꾸깃꾸깃 접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셔도 된다고 이게 극구 사양을 하는데 네. 주고는 막 도망을 가셨어요. 아이고. 그 당시의 대표를 맡고 계셨던 지금 그와 그녀의 옷장에 예. 강호남이라는 아버지로 나오시는 김태현 전 대표님이 막 또 진짜 날쌔거든요. 쫓아갔어요. 네,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왜 그러시냐 막 여쭤봤더니 자기가 그 딸하고 일하느라고 딸과 잘 못 노는데 어떻게 여성 행사고 동네에 왔다 보니까 같이 네. 와서 봤는데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 네. 막 우시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고 막 이러면서 꼭 그거 음료수 사 먹었으면 좋겠다고 이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10,000원짜리를 저희한테 이렇게 찔러주고 막 도망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노동자라서 그래요. 이게 한 말씀을 하시고 막 도망가셨었거든요. 그게 저희한테 되게 큰 우리는 연기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맞지 않은 호흡에 대해서 한숨 쉬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내가 노동자인데 당신네가 나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 한마디를 용기 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딱 가셨을 때 참 많이 반성도 됐고 네, 많이 보람도 느끼고 그 힘 가지고 또 한참을 또 지낼 수 있었죠. 네. 찡하네요. 억지로 참고 있습니다. 오세훈 작가도 그런 에피소드 있을 것도 네. 전 약간 좀 부끄러웠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걸판 초기에 이제 돌아다닐 때 모 대학교에 있는 조교분들이 또 이제 부당한 현실에 맞서서 이제 천막을 세우셨어요, 학교 안에.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 얘기를 이제 공연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도 듣고 해가지고 그분들 얘기를 공연을 했어요, 그 학교 안에서. 한참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직원분들하고 용역분들이 갑자기 쳐들어오셔가지고 천막을 막 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거기를 이제 지지해주러 와주신 이제 금속노조 또 거친 분들께서 또 같이 와 계셔가지고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 당시 이제 약간 사측 사람 같은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막 서로 붙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천막에 막 매달려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를 그쪽 사람인 줄 알고 이제 금속노조 분들이 야, 이 자식아! 막 그러는 거예요. 저 같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요 하고 또 하고 있는데 또 이쪽 용역분들은 또 자기네 편인 줄 아는 것 같아가지고 저 양쪽에서 적극적으로 이쪽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양쪽에서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껴 있다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너무 부끄럽고 약간 너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배우들은 어느 편을 들을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실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태 자체가 하나의 또 좀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은데요. 또 나갈 수도 없었던 게 되게 작은 공간에서 했었는데 양쪽에 껴있다 보니까 나갈 수도 없고 껴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그럼 맞서서 이렇게 뭘 해야 되나 아니면 뭐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그 사측 옷도 벗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이 진짜 떠오르네요. 그 장면에서 보통 찰리 채플린이 웃기는 장면들이라는 게 그렇게 곤혹스러운 타이밍에서 하는 비겁한 행동들이 좀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도망치다가 경찰 오면은 자기가 잡혀야 되는데 괜히 뒤에 사람 이렇게 손짓해갖고 지는 잠시 도망가고 이런 장면 막 떠오르는 것 같아. 야, 잊히지가 않는. 아까 그 기릉전자 잠깐 기사를 뽑아봤는데 정확히 5월 1일자 기사가 있네요. 제목은 기릉전자 사쪽이 일안 줘서 해고자 10명 불안한 복직이라고. 이 해고자 중에서 복직을 했군요. 1895일간 장기 농성을 벌여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됐던 기륭전자. 현재는 기륭 ENE가 됐다고 합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8년 만에 일터로 돌아갔다. 하지만 회사가 일을 주지 않고 있어 아직은 절반의 복직에 불과하다. 유흥희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릉전자 분회장 등
해고자 10명은 2일 오전 그 서울 동작구 기륭 이엔이 신사옥에 출근했다. 이들의 복직은 2010년 11월 1일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합의된 복직은 지난해 5월 1일이었지만 회사 쪽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1년간의 복귀 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복직 역시 회사 쪽과 완전히 합의되지는 않았다. 회사 쪽은 지난달 19일, 4월 19일이죠.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회사가 어려워 들어와도 할 일이 없다고 밝혔고 회사는 이날 이들에게 일을 주지 않았고 언제까지 업무 배치를 마칠지도 설명하지 않았다고요. 유 분회장 등 복직 노동자들은 본사 회의실에서 대기하다 퇴근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복직한 김소연 전 분회장은 아직 회사 쪽은 생산 설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할 일이 없다고 한다. 내일도 대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륭전자 분해는 전날 낸 보도자료에서 복직을 결정한 기륭전자 노사 간의 합의는 개별 노사 간의 합의를 넘어 사회적 합의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회에서 조윤식을 한 것도 그 때문이고 회사 쪽에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 또 그날 기륭 이엔이 신사옥 앞에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아, 예. 뭐 쌍용차, 재능교육, 콜드콜텍 해고자 예. 40여 명이 찾아와서 응원을 하고 돌아갔고 유 분회장은 출근 직전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많은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복귀 응원해줘서 기쁘다. 다시 힘을 내보려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또? 후속 보도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제가 그냥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지금의 이 사정이 예. 그렇게 크게 변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 야,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예. 어? 저희가 잊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코텍이라거나 기룡전자라거나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뭐 다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워낙 사회적 의제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잊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공연이 있음으로써 저희는 또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 네. 환기하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아직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그와 그녀의 옷장 같은 경우에 그 어머니가 직업이 그 작년에 한창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그 대학교 내 그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환경미화 하시는 어머니들 문제가 굉장히 많이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이 작품에서 짚고 있습니다. 예. 야. 그렇죠. 네. 말씀을 해주세요. 네. 사실은 학교 안에서 일하시는 이제 어머님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저도 가끔 이제 잊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학교 안에서 온갖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청소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다 하시고 심지어 비 오는 날 뭐 화단에 있는 거 뭐도 옮기시고 하는데 네. 학교에서 항상 거는 조건이 남들 눈에 안 띄게 하라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어디로 나르려고 해도 이렇게 뭐 짐 같은 거를 엘리베이터도 못 타게 한다던가 또 누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같이 탄 학생이 또 그거 어떻게 또 어디다 신고를 해가지고 또 징계를 먹는다던가 예. 또 더군다나 다들 아시겠지만 밥 먹을 공간이 없어서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드시거든요. 그러게요. 문을 잠가놓고. 아, 예. 그 정도예요? 예.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예. 점점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화나는 부분은 그런 거죠. 전 물론 대우가 열악하고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사람을 어떻게 없는 사람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없는 사람처럼 하는 것도 웃기고 또 학생들이 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있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디 무슨 과학대회였던 거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어머님들이 이제 그 안에서 천막을 세우고 농성을 하시니까 그 총학생 회장하고 총학생의 간부들이 와가지고 예. 천막을 치워달라. 도서관 앞에 있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나가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예.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등록금을 냈는데 이 어머니들이 받아가는 돈이 우리의 등록금 아니냐. 예. 이분들이 그런 만큼의 노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몰지각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니까 좀 기분이. 그게 나는 듣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회나 돈 욕심이 많거나 재산 불리기에 급급한 사학재단 이사회
뭐 친인척 이런 사람들의 행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을 몇몇 학생들이 동조하고 움직인다라는 것 그 자체도 네. 그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좀 있었으면 좋긴 좋겠어요. 이게 공연으로도 굉장히 좋은 얘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 같아서는 우리 그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이 한 10팀 정도 있어갖고 네? 학교에도 이렇게 통일동처럼 공연을 학생들은 사실은 그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다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좋은 메시지를 가진 공연들 재미있는 공연들을 봤을 때 분명히 아까 그 여기서 아들이 바뀌는 그 시간만큼 빠르게 의식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뭐 노동자들도 많이 보셔야겠지만 학생들도 많이 봤으면 하는 작품이기도 하네요. 네. 예. 저희가 요즘은 또 이제 활동을 늘려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아동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동극을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힘이 되게 좋아요. 네,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아동극, 청소년 통일극, 무슨 가족 마당극, 또 극장 공연을 이제 4개 정도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7명이서요? 네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죠. 예. 아이돌. 근데 초등학생에서 공연을 하면 되게 좋은 게 예. 저도 어린 시절에 봤던 연극이 이제 계속 기억에 남는 것처럼 아무튼 저희가 이 사회 속에서 그래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자라는 내용을 던지는데 애들이 잘 보고 나서 막 상당히 적극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고 끝나고 나서도 막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뭔가 대학생들이 이걸 보고 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초등학생이라면 정말 더 확실하게 바뀔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때 그 매력적인 장면, 멋진 주인공, 그다음에 정의로움을 발견했을 때 그때 이렇게 한번 바뀌면 굉장히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 나이 때는 대단하다는 말밖에. 그리고 어렸을 때 하면은 삶에 대한 영향도 더 클 거고요. 네. 예.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음악을 듣고 와서 또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2005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작연출. 미래가족 작연출. 사생 결당 작연출. 이연사 외칩니다. 공동창작 연출. 기적소리 연출. 열혈 여자 열전. 그 다음에 당신의 밥은 따뜻합니까? 시간을 돌려다오. 오, 그 제목을 보다 보니까요. 네. 원샷, 돌아온 큰형님. 춤추는 민원실. 가만히 있어봐. 최고의 승부. 감성밴드. 돌아온 김거물. 제목들을 보니까 약간 트로트 느낌도 좀 나고 그래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저는 막 그런. 뽕필? 예, 아니, 그 제목들도 약간 옛날 거 예. 좋아하는 거. 예. 돌아온 네팔이라든가. 그쵸, 예. 뭐 돌아온 아니면 무슨 대소동. 예.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직녀 찾아 산만리. 네. 통일 특구를 지켜라. 이 그 제목들이 연도수로 보면 오히려 우리 그 오세혁 작가님 윗세대들이 이렇게 즐겨 사용하던 문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희한해요. 이게 다 공연이 된 작품들이에요? 아니면 작품만 다 공연이 다 됐고, 됐어요? 심지어 뭐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작품들 꽤 많죠.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네다섯 살. 그와 군의 옷장이 준비 중에 있고 네. 세계로 가는 기차가 통일극으로 예. 전국을 돌아다니고 전국을 예 세계로 가는 기차가 돼야 될 텐데 아직 전국으로 가는 기차 예. 통일부하고 현대 아산분들하고 같이 예. 콩알과 총알. 이건 어떤 작품이에요? 일명 이제 전쟁 우화극인데 예.
전쟁으로 인해서 다 폐허가 되고 나서 예. 사람들 몇 명이 남았는데 남은 거라고는 이제 총알 하나라고 예. 어떤 눈먼 이제 여자 아이 갖고 있는 콩알 하나를 예. 근데 이제 이 콩알을 심어서 어떻게 잘 갈 것이냐. 근데 이제 하늘 위에 막 헬기가 날아다니면서 땅에 남아있는 총알들을 다 수거를 해요. 예. 남아있으면 자기들한테 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벌어지는 갈등 뭐 이런 건데 제가 좀 젊은 시절에 써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 아직도 젊은 시절이죠. 예, 예. 예. 그 아동극 제목은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키득키득 책가방 속 이야기라고요. 예. 예. 이제 그 아동극은 그 투명사회 협약 실천 협의회라는 곳이 있어요. 예. 투명사회 협약 실천 협의회. 예. 그러니까 투명사회 시민으로 살아가자 이런 것들을 협약을 맺었거든요. 네. 그 있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정직하자랄지 질서를 지키자, 뭐 배려하자, 뭐 그 공정하자, 뭐 부정부패, 뭐 부정선거하지 말자 이런 내용들을 요 책가방 속에 있는 학용품들을 가지고 푼 아동극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얘가 뭔 잘못한 것 같은데 뭘 잘못했을까요? 하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손들고 토론하고 대답해가지고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나쁜 짓을 한 친구들을 또 고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토론 연극입니다. 네. 최현미 대표님이 작연출을 하셨죠. 그럼 아이들이 참여를 하나 보죠? 네. 어떤 이제 이야기 에피소드를 4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하나를 보여주고 이 상황에서 이 친구가 뭔가 잘못한 것 같지 않냐. 잘못한 거를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지금 뇌물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걸 애들이 직접 다 자발적으로. 의견을 다 손을 얘기해요. 번쩍 들고 예. 대답을 하죠. 네. 저희가 마이크를 딱 주면은 네. 그 중에서는 또 이제 그 원래 의도대로 답이 나오지 않고 굉장히 재미난 답이거나 진짜 맞아요. 정반대적인 답이 나온 것도 거의 있을 뭐 것 웃겨서 진행을 못할 정도로 예. 예를 들어서 야 학교가 늦었는데 빨간불이니까 빨리 그냥 건너자 그러면 아니야 빨간불이잖아 그럼 괜찮아 지금은 차도 없고 그냥 건널 수 있어 그랬는데 잠깐 친구들 왜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될까요? 하면 누가 딱 손을 번쩍 들더니 예. 갑자기 한숨을 딱 쉬더니 사람 한 목숨이니까요 막 이런 아이들이 예. 예. 그런 거 정말 뭐 황당한 대답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하다가 막 빵 터져가지고 거의 진행을 못하고 예. 이 연극 보러 오시라고 대놓고 홍보 한번 하시죠. 왜 보러 가야 되는지. 일단 제가 먼저 홍보를 하자면 네. 일단 첫 번째는 아무튼 엄청 재밌다는 거. 정말 재밌습니다. 그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고수라서 코미디나 예능에 대해서는 좀 고수예요. 재미진 거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얘기만 들어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심지어 어떤 연극 평론가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왜요? 왜냐면 이분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을 데리고 많이 공연을 보고 다니신데요. 네. 초등학생 딸인 것 같은데 막 아무리 공연을 보여줘도 막 재미없다고 하고 나가자고 하고 실제로 어떤 엄청 큰 극장 예를 들어서 뭐 LG 아트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큰 공연을 봤는데도 막 좀 재미없어 하고 나가자고 하고 막 이랬는데 저희 공연을 보고 난 다음에 애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심지어 학교에 내는 일기장에 저희 공연 중에 한 장면을 그려가지고 예. 하고 틈날 때마다 그 장면을 흉내를 낸대요. 저희가 뭘 하나 들어 올려가지고 때리려는 장면이 있는데 예. 그걸 틈날 때마다 들어 올리시고 그다음부터 막 공연을 많이 보고 다니신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네. 그래서 좋은 공연 찾기라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예. 시대긴 시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재밌기도 하거니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니까 저는 예. 뭐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잡으실 수 있다. 음. 그리고 좀 아무튼 그거에 대한 확신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최현미 대표님. 네. 그와 그녀의 옷장은 좀 우물쭈물하는 사람들,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령 제가 맡고 있는 엄마 심순애가 아니구나 오순심.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맡고 있는 너무 많은 오순심. 작품을 하시다 보니까 예. 심순애는 김종배? 예. 네. 네. 오순심이라는 엄마도 자기는 지금 용역 회사로 넘어가면서 해고가 된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그래서 투쟁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이 아들내미한테는 절대 노조 같은데 널씬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이면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이렇게 살지만 이 아들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 어떤 진짜 그 소시민들의 마음들이 하나하나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노동자 얘기를 하고 비정규직 얘기를 하고 뭐 쫓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되게 그냥 색만 강하고 뭔가 이게 뭐 그런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용기 없는 사람이 조금 용기 내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네. 나를 발견하기에 참 좋은 작품이 아닌가. 네. 공감하기 되게 좋은 작품이라서 보고 해소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공연해요? 이 공연이요? 네. 7월 2일부터 14일까지 그 시청역, 시청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시의회 가는 길에 세실극장이 있습니다. 마당 네. 세실극장. 마당 지금은 세실극장. 그냥 세실극장. 그 극장 되게 오래된 극장이에요. 네. 어떻게 기회가 닿아서 그 유서 깊은 극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 그 최현미 씨 보면 지금 이제 그 걸판 대표로 돼 있고요. 2010년에 장필 씨 외도를 좀 했어요. 아니, 그런. 연희단 패거리 이윤택 씨. 네. 좀 뭔가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요. 이윤택 선생님과 그 연희다거리패가 운영하는 우리극연구소에 잠시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워크샵 듣고 한 6개월 정도 같이 작품에 출연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 1월에 복귀를 했다고 이렇게 조사가 돼 있네요. 이런 것까지 조사를 어떻게 오셨어요? 역시. 걸판 그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렇게 잘 긁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직도 두 분 다 그 정말 생생하게 이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젊고 그리고 또 정열이 넘치는 그런 기운을 느끼는데 계속해서 어떤 작품들을 이렇게 쓰고 연출하고 공연을 하실지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할 거고요. 계속 대상도 늘려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남녀노소인데 남녀노소에 각각 맞는 작품들을 쫙 창작을 해서 계속 공연을 다닐 건데 한 가지 핵심은 확실한 거는 항상 저희들의 주인공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물쭈물하고 평범해서 용기를 못 내는 사람들이 딱 한 발짝만 용기를 가는 내용을 항상 중심 내용으로 해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이 다르고 뭐 주인공이 다르고 뭐 다 소재가 다르더라도 그 한 가지는 꼭 놓치지 않고 가게 될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이것저것 되게 관심이 많아서 뭐 연극도 하지만 뭐 어떤 밴드를 만들어서 뭐 음악 공연도 하고 사실 요즘은 또 아이폰으로 영화를 찍어볼까 고민도 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다른 외부 작업자들하고 뮤지컬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장르와 매체와 어떤 대상은 다르겠지만 아무튼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많이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멋지다. 예, 그리고 잠깐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번에 그 연출가 5분 나왔었을 때 마지막 작품 제목이 채플린과 레드 채플린. 레드 채플린이죠. 그거를 좀 쓰고 있나요? 다 썼나요? 어제 써서 보냈습니다. 예. 그 작품도 이제 오세혁 작가가 썼습니다. 한 분 딱 빠졌었는데 바로 오세혁 작가님이군요. 아니요. 김한래 연출이라고 연출은 따로 있고. 연출분이 쓰는 그 제가 작가로 작가로 참여했습니다. 또. 멋지십니다. 멋지세요. 7월 2일부터 세실극장 시청 옆에서 공연 13일간 공연하고 12일간이 되죠. 월요일이 빠져서요. 평일은 몇 시, 주말은 몇 시? 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에 하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7시에 합니다. 한 회만 하시는군요. 네, 한 회씩만. 그 기간 때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오전에만 있는 건가요? 그 기간에는 다행히 없습니다. 7월 초에는 행사들이 없더라고요. 만약 이쪽 그 걸판의 공연을 보고 싶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다른 찾아가는 서비스를 보고 싶다는. 저희가 그 찾아가는 공연을 이게 신청을 받거나 해서 이게 저희가 기획해서 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거의 없고요. 보통은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문화재 같은 걸 만들 때 저희를 초청을 하셔서 초청 공연을 많이 다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곧 오늘이군요.
오늘도 촛불 문화제가 열리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걸판에서 또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시작할 때에 예. 가졌던 그 웅지가 예. 뒤에 가서 굉장히 사라졌어. 제가 결정권이 없잖아요. 용두삼이야. 예. 뭔가 이거는 뭐 위에서 이제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공동체 마을도 이렇게 곳곳에서 이제 탄생하기 시작하니까 네. 그런 마을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해봤어요. 네, 실제로 그런 곳들을 많이 다니고 있고요. 예. 또 나중에 저희 장기 목표가 안산 지역에 저희만의 좀 마을 극장을 만들고 또 저희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의 어떤 작은 동네를 작게나마 만들어가지고 좀 그렇게 활동할 계획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 10년, 15년 걸리겠지만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나는 왜 저 10년을 못 봤을까? 6개월 하다, 에이, 때려쳐! 이 작품 재미없구나! 아,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아, 어느덧 얘기하다 보니까 또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마무리 질 시간이. 공연 잘 되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에 예. 그와 그녀의 옷장, 예. 네, 그 작품 또 홍보차, 또 설명차. 그리고 저희들도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 극단을 알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유, 들으시는 감사합니다. 분들도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막 그 기운 빠지는 얘기만 많은데 이렇게 또 젊은 세대들이 딱 합쳐갖고 세상에 신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 한층 힘이 나네요. 예. 공연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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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씨, 예. 성공이야 또. 아, 예. 다이아몬드급 우리 게스트 섭외 능력 대단하십니다. 그, 앞에 아직 두 분이 안 가신 상태에서 네.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네. 지난주에 몽자가 출연하셨잖아요. 몽자. 예, 몽자가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예. 몽자 출연 이후에 제가 이제 고민이 많이 됐는데, 예. 오늘 출연하신 분들이 의미와 재미를 다 하고 있고, 예. 또 제가 많은 분들, 좋은 분들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마당극이라거나 정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소개했던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계남 씨도 명계남 씨의 맛, 또 명계남 씨를 향한 그리움, 그 작품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반응이 좋게 오고 직접 보러 가신 분들도 있지만 또 이런 또 싱싱하고 생생하고 예. 활력 넘치는 그렇죠. 두 분 예. 역시 또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또 어떤 또 이렇게 또 고민이.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어나더 타임 김일성 씨 보내드리고요. 예. 월요일을 약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말 재밌게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TV 국민 TV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노래 나는 문제없어입니다. 시계줄처럼 흔들리 나의 어릴 적 소망들도
국민TV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노래. 김성호 작사, 황규영 작곡, 황규영 노래. 나는 문제없어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정봉주입니다. 협동조합,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대안입니다. 저도 지금 봉화에서 도시 좋고 농촌 좋고 봉봉 협동조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조합원을 가입하시고, 제가 조합원인데 이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모두 다 빨간 당 쪽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 더불어 행복